마치 신호처럼 아름다운 병을 만나면 함께해야 해. 그 말 한마디면 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눈으로 직접 봤고 그 때문에 나는 5페이지 신을 다시 찾아 비밀리에 사랑을 찾았어. 고급 지역 한가운데서 혹은 해수면이 보이는 곳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나를 바라보며 더럽고 맛있는 것을 가득 채워 종종 나를 가득 채워 다수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머리가 약간 멍해진 것 같았어. 그는 우리가 연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애처로운 키스를 하며 그를 기다렸어. 내 맞은편에 소녀처럼 따뜻한 욕망이 가득한 눈이 사랑하고 싶어 하고 떠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 이른 아침,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어. 가장 친한 친구의 전화선 소식이 신문처럼 쏟아졌지. 3분 후, 거기서 널 데리러 갈게. 네가 가게에 가지 않으면 학교 친구들의 애플 그룹으로 뛰어드는 걸 지켜볼 거야. 눈을 먼저 후진시키고 차를 돌리는데 깜짝 놀랐다. 얼굴 사이로 차를 세우고 양치질을 끝내고 곧장 수건을 움켜쥐었다. 고든 느낌이랄까? 하지만 축복이 내 길 근처를 지나 집으로 향했다. 붉은 길 위로 내 머리가 붉게 물들었다. 아주 눈에 띄었다. 방금 채 올라탔다. 곧장 얼굴을 들어 올려다보았다. 괜찮아. 눈뼈가 보였다. 그녀는 나를 강간하려 애썼다. 재빨리 비명을 지르며 화를 냈다. 아무 문제 없었다. 그냥 이 언니가 앤디를 데리고 다음 사람을 찾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 난 그저 사랑을 좋아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마침내 온전하게 돌아왔다. 길은 나를 먹어치우고. 아무 문제 없었다. 아직 차가 가지 않아서 멍했다. 다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따라하고 다음 사람을 만나면 질을 위해 양을 조절하면 된다. 다음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방금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는데 길은 이미 아름다운 보호막인 두어 몽홍과 몽, 미를 쓰다듬었다. 사랑의 양은 1번 악재. 빨리 잊어버려. 그녀는 능숙하게 나를 끌어 안전 로프에 도전하게 했고 2번 치료는 아름다운 병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잘 지내. 네, 운명이 여기 게시되어 있다는 걸 알아. 위로 사사는 모든 것을 계산해 눈 덮인 지역 전체에 울려 퍼지는 원을 형성했다. 나는 피아노를 치고 감히 형제를 움직이지 마라. 네가 말하길 내가 그들을 때리면 체포될까. 그냥 내가 100만 명의 학생이라고 해. 아무도 색깔이 변해. 나는 대각선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올라갔다. 2배로 두꺼운 팔이 너무 무거워서 매 걸음마다 휩쓸려 올라갈 것만 같았다. 컨베이어 벨트는 천천히 우리에서 경사면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내 마음속에는 차갑고 하얀 예감이 들었다. 다음 줄에서 나는 두 무릎을 가장 많이 꿇었고 또 다른 것은 정말 궁금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오늘은 집에 누워야 할 것 같았다.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각자의 얼굴이 깨끗했다는 것만 안다. 오늘 회원이 깨어난 후 몇 킬로그램이 정말 기본이었고 나는 바람처럼 즉시 아래로 달려갔다. 나는 어지러워 보였고 감이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끄럼틀에 발을 올리는 순간 온몸이 어지러운 속도로 미끄러져 내렸다. 중심은 앞으로. 하지만 앞으로. 불러줘. 발밑에 슬링 그물은 완전히 통제불능이었다. 이 속도의 몸은 앞으로 날아갔고 키스는 뒤따라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불러줘. 시야 한가운데 호화로운 노브를 입은 형체가 나타났다. 굵은 꽃길을 향해 휘둘러졌다. 숨을 삼키고 방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오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비디오 튜토리얼에 저장해둔 머리카락의 움직임을 포착해 공을 수평으로 곱게 차내려 했다. 앞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고글에 달린 확대경 포트에 내 얼굴을 비췄다. 이 은밀한 드라마를 막지 못한 나 자신이 미웠다. 다음으로 재능을 위해 돈과 문헌이 손질되었다. 세상은 원을 그렸고 나는 아래로 떨어져 눈밭으로 떨어졌다. 고통은 없다. 익숙한 소나무 숲에 곧게 뻗은 줄무늬와 코보다 더. 램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래에서 글이 들려왔다. 나는 그 익숙한 얼굴을 응시했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녀는 내 연애 편지를 거절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서고 싶었다. 그 황소는 꽉 조여져 있었고 그녀의 눈을 자극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 위로 곧장 쓰러졌다. 몸 아래에는 어떤 끈이 감겨 있었고 그때는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를 기절시킨 것 같았다. 내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올 만큼 흥분되지 않았다. 내 재능은 솟아올라 글 뒤를 더듬었고
이제는 흥분한 글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충격을 받았고 의료진이 있었다. 누군가 기절했다. 방 안에는 먼 옛날의 냄새가 강하고 매캐했다. 장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관자놀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나는 너무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기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일어섰다. 장투는 공중에서 가면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그의 눈은 나를 훑었고 그의 눈은 차가운 공기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미안해. 안 됐어. 내 바람을 바라보자 그의 눈빛은 번뜩이고 날카로웠다. 맹렬했다. 나는 사납게 굴었고 끝내지 못한 사과문은 서재에 꽂혀 있었다. 언제부터 당투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지? 내가 바라던 대로.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의 황금 위에 서 있었다. 나중에 나도 그녀와 같은 학교에 갔지만 우리의 관계는 동창과 짝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동창이 말했다. 미안해. 정말 머리를 만지려고 한 건 아니었어. 내가 동창을 그 멍청한 녀석이라고 부르자마자 입술이 굳은 그 녀석이라고 부르자.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동창이 말했다. 그만해.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우린 연인이 아니야. 연인아. 더듬거리지 마. 장투는 갑자기 어떤 남자애들이 담긴 용기처럼 쉬워졌다.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건 방패가 해야 할 일이지. 안 그래. 내 차의 움직임은 맹렬함을 즐긴다. 동아리 활동 냄새의 손상이라니. 정말 케이크는 내가 챙겼어. 완성된 차는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사진을 찍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환자는 일시적인 역전단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빨판이의 영화 척시티를 가볍게 두드린다. 해마 손상으로 낯선 사람은 중요한 원인을 오해할 수 있다. 앞으로 그녀는 두 번째 자극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 차를 따라간다. 나는 병실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장투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내 셔츠가 살짝 벗겨졌다. 장투는 언제 내 스카프를 손가락에 감았는지 알지 못했다. 테이락은 싸움을 멈추고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복숭아꽃 같은 그 눈빛에 나는 간지러웠다. 나는 스카프를 벗어 던지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병뚜껑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문간에 울려 퍼졌다. 나는 황급히 서성을 멈췄고 강자는 내 손이 닿은 곳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나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축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죽을 사러 갔다. 문 앞에 서서 나를 살며시 바라보았다. 문 뒤에 철사는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는 나와 강자만 남았다. 매일 조상은 나를 밀쳤다. 뜻밖에도 그녀는 내가 기대고 있던 코코넛을 사려고 테이블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숨결이 나를 스치고 그 말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작년의 추억을 떠올리며 해바라기가 춤추는 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여러 각도로 돌려보았다. 다시 물을 쏟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반 친구들 무리에 속하겠다고 협박했던 노래 영상이 한 명 이상의 친구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 영상이 함께 나오지 않느냐고 애원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마음의 평화를... 아니, 괜찮아.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꽉 잡혔다. 내 손바닥에 꾹 눌러앉은 그 손길은 그토록 정교하게 골라내고 연습한 것이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속눈썹도 젖어 있었다. 나는 눈가에서 춤추는 그녀의 손을 힐끗 보았다. 모니터에서 갑자기 삐소리가 났다. 그 후로 그녀는 어디에서 불편해할 수 있을까? 나는 황급히 손을 빼내고 당황하며 가운데를 눌러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내 손을 뒤로 잡아당기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가슴에서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괜찮아. 그냥 목이 마를 뿐이야. 치앙은 얼굴을 돌리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팔이 붉어진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녀가 창백해졌을 때 나는 매우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내 몸의 절반을 뻗고 있었고 그녀는 내 허리를 팔로 감싸고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더도 마셔. 지향은 직접 마셨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원망스러웠다. 마치 소녀가 물을 주는 게 별일 아니라는 듯. 내 손이 올라가자 물 한 잔이 모두 그녀에게 쏟아졌다. 내가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몇 초 동안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로 문을 눌렀다. 그녀는 전화에 대해 수십 가지 약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사진은 웨딩 사진을 찍기에 충분했다. 나는 간호사를 가리켰다. 약을 갈아야 할 때라고. 나는 그것을 가지러 문으로 갔다. 나는 이미 병실을 나와 있었다. 욕실 거울에 나는 멈춰서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차가운 물을 퍼서 문지기에게 살짝 기쁘게 하려고 얼굴에 뿌렸다. 장투는 기억을 잃었다. 그녀가 나를 더 좋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내 뒤에서 오시즈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장투가 언제 따라 나왔는지 모른 채 돌아서려고 몸을 움직였다. 선통에 셔츠 단추가 떨어져 도자기 회전판 위에 서리가 드러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침을 흘렸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물고기를 잡으려던 참이었고 나는 배불렀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큰 물고기가 방금 비에 젖었던 곳에서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투는 이미 돌아서서 내 머리에 머리를 기댔다. 밤바람이 그의 입술을 손등으로 세게 눌러 나를 다치게 했다. 추위를 누르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녀를 만지기도 전에 기앙투가 나를 끌어안았다. 놀란 표정에 화가 났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요정 기앙투꽃과 소나무 쉘그루의 리듬이 나도 모르게 그녀의 품에 안겼다. 잠깐 너무 차갑지 마.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의사는 기앙투가 퇴원 수속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관찰과 며칠을 머물러야 할까? 나는 약간 걱정되었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잠깐 아래에 있는 소녀가 나를 돌렸고 나는 수속을 마치고 틴초로 내려갔다. 나는 병동 밖에 서서 두려워 발을 구르고 있었다. 2분이 지났지만 기앙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틴초로 돌아갈 참이었다. 누나? 틴동의 심장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곧장 내게로 뛰어들었다. 반사적으로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곧 바로 할아버지의 팔에 네가 다시 여기 온 후 룸메이트는 곧장 그 소녀의 다리로 향했다. 네가 찾아오는구나. 사랑의 마음이 미소 짓고 방랑자의 모습이다. 너는 어때? 네가 다시 여기 온 후 네가 직접 찔러서 찾아오는구나. 누가 그렇게 매끈하냐? 대답하려고 꺼내려는데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장은 가장 높은 계단에 서 있었다. 한 손은 고양이 색깔 재킷을 입고 다른 한 손은 시티 필름 봉지를 들고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을 느끼며 그의 차가운 눈은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노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혹시 그 사람이 그 소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걸까? 소녀에 대한 사랑은 나쁜 손길이었다. 그는 여기서 쉽지 않다. 그는 너무 사납고 그의 눈은 불꽃으로 타오를 듯하다. 나는 내 동생의 뿔뼈를 가리킬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안다. 고통스럽게 쥐어짜는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 그저 손을 내밀어 압박해라. 더 위로할 시간도 없었는데 당투가 갑자기 돌아서 주차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계속 가세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많이 느려졌다. 나는 천천히 달려 따라갔다. 장의 얼굴은 침울했고 가끔씩 나를 흘끗 쳐다보며 눈빛에 의심의 기색을 띠었다. 그녀의 옷차림을 보니 갑자기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는 그냥 걸으며 별별 이야기를 했다. 장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지만 그래도 애정 어린 반응을 보였다. 차가 내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단기 내 손을 잡았다. 콩은 나에게 설명할 게 없는 걸까? 나는 눈을 굴리며 순진한 척했다. 아니, 그럼 뭐. 장은 내 손을 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잘 자. 집에 돌아와 장의 반응을 떠올렸는데 내가 너무 농담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화를 들고 그녀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누르기도 전에 전화가 갑자기 깜빡였다. 나는 지점 이야기 몇 단락을 도로로 보냈다. 강자는 3번째 가게에서 멸라예를 마시고 있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가 전화를 들고 30분 동안 온몸을 100%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라이 예를 마시러 갔다. 그녀는 더 이상 목숨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킹컨 3으로 가득 차 있었고 따뜻함은 우호의 나무와 얼굴에 이상하게 반사되었다. 강자는 소파 구석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고 고급 검은색 코트는 날카로운 윤곽을 더욱 강조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블리 방위능으로 쌓여 있었고 항아리 색깔의 돌들이 반짝이는 빛을 반사했다. 나의 이모, 그녀가 마침내 왔다. 가라고 말할 때 강자의 모든 친구들은 그저 말했고 그녀를 향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먼저 가자. 그녀가 그녀를 위해 나왔다. 의사가 그녀에게 라이에를 마셔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라의 답을 낚아채자 장쯔는 즉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꼬리가 살짝 그 자리에 있었다.
증오의 향기와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잎사귀의 맛을 살짝 풍기려 애쓰는 듯했다. 그 남자가 그녀의 손을 만졌고 목소리는 굵었다. 페니 손가락이 갑자기 내 손에 닿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강했다. 나는 소파 구석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나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이 내 몸에 닿았고 따스함이 옷 속으로 새우며들어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 가슴에 얹었다. 그녀의 둘째 손가락이 내 손바닥 아래에서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머리가 여기에 있었고 그녀는 눈을 유혹했고 속눈썹은 눈 아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큰 입술을 뜯어내고 사라진 듯 그녀의 목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몸을 굽혀 내 손을 물었다. 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 왼손을 테이블에 툭 쳤다. 요정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멎었고 여자는 뻣뻣하게 굳어 뒤돌아보았다. 그 기회를 틈타 장투는 내 딸을 안아 올렸고 그녀의 발걸음은 복숭아 향으로 가득 차 내 입술에 맴돌았다. 장투? 채 두 번째로 키스하려던 순간 하지만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숨결로 가득했고 그녀는 말을 하려 애썼다. 차는 너무 빨리 쿵쾅거렸고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등을 일으키는데 특화된 장투는 거의 몸무게의 절반을 낳을 뻔했고 나는 그 무게를 견뎌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내 목도리를 훑어보았고 내 뺨은 온통 붉게 달아올랐다. 멀리서 전문적으로 그녀는 순종적으로 떠났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차에 오르기를 기대했다. 갑자기 장투가 돌아서서 나를 차 구석으로 밀어 넣었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녀가 내 허리를 따라오는 뜨거운 손길에 사람들이 일어났다. 나는 누군가의 눈을 비난하려고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지만 그녀는 나와서 가볍게 손가락을 핥았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내 허리를 꽉 쥐었다. 슬픔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생일이었다.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스마트웨어 플라워를 눌렀다. 방금 문을 열었고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고 전에도 갔었다. 마음을 다잡고 떠나기도 전에 따뜻한 손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강해지자. 강해지자. 알았지. 나는 달래기 쉽다. 나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함께했다. 곧 그렇게 생각하려던 순간 문 센서가 켜졌다. 지향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나를 문 안으로 밀어넣고 눈 덮인 길 위에서 내게 키스했다. 그녀는 행복하게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이빨은 피를 뚫고 빛났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입술이 갑자기 내 손을 따라 꽉 다물어졌다. 이 아이는 마치 버릇없는 토끼 같아. 내 품에 오랫동안 안겨있지만 아직 깨어있다. 지향이 직접 문을 만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촉촉한 내 입술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제는 여자도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는 기대에 차서 갑자기 내 아래 십수를 물었다. 바카와 테길라의 뒷맛이 묻어나는 키스는 내 목구멍을 새우며들어 나를 깨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내 손은 그녀의 셔츠를 꽉 잡고 문에 눌렀다. 손가락은 꾹 다물어지지 않았다. 멀리서 폭죽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다. 꺼지기 직전에 빛 속에서 네이는 자동적으로 입술에서 떨어지고 손가락은 이제 굳건해진 입술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제 그녀가 나에게 수프를 끓일 차례였다. 그녀의 뜨거운 이가 굳건한 입술을 자동적으로 멈추게 했다. 폭죽의 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어 미지의 것을 감췄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희망이 서서히 타올랐다. 나는 허리를 타고 내려오는 손을 잡아당겼다. 내 동생이었다. 이가 폭포처럼 쏟아지듯 그녀의 입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녀의 목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뭐라고? 람틴즈엉. 내 동생. 나는 그녀의 셔츠를 잡고 램프 앞으로 끌어당겼다. 3살 아래인 어머니와 함께 A 대학교에서 몇 가지 계산을 하며 공부하던 중 어두운 방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성적으로 눈가에 이가 저절로 드러났다. 마치 오후의 물이 사라지듯 깨끗이 씻겨나갔다. 그 차의 뻣뻣함은 필체까지 이어졌고 바람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였다. 한때 내 5손가락을 꽉 쥐었던 손이 이번에는 뒤로 당겨져 그 사람에게 주먹을 쥐었다. 나는 이제 그 소녀의 밝은 필체에 주의를 기울였다. 방금 3번째 마디에서 그가 고통스럽게 학대했던 그 소녀처럼 그 소녀의 가엾은 눈빛만큼이나 단단하게 나는 그 소녀의 손길을 귀 기울여 들으며 반박할 수 있는 오래된 의견이었다. 반 친구들은 그녀가 너무 교묘하게 질투한다고 말했다. 사나웠다.
아주 작은 이빨조차도 두꺼운 조각들이 아래로 내려앉은 것처럼 스스로 수축했다. 사실 나였다. 그녀는 나를 두꺼운 검은 셔츠 안으로 끌어당겨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 두 주영은 10개의 연분홍색 마법을 가지고 돌아섰다. 이곳은 지난번 유물이 있던 길목의 비밀 장소이자 여기였다. 나는 지문을 찍었다. 이 흠집은 비밀 터널이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 흠집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서 나는 아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손바닥이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지금 누군가는 너무 긴장해서 손가락을 치켜들었지만 여전히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나는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를 더 꽉 잡았다. 내 숨은 머리카락 사이로 거칠어졌다. 해변에서 내가 한 말은 단순한 이상한 기억이 아니었다. 창밖에서 또 다른 불꽃놀이가 터졌고 그녀의 눈에는 네트워크를 끊는 내 모습이 비쳤다. 그는 그 대화가 동아리 축하 영상의 12장면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학교 창립 기념 영상. 나는 미술부의 전체 각도를 물었다. 그가 토론에서 나를 돌볼 때 그의 이빨이 아래로 굽어지고 그의 코끝이 내 뺨에 살짝 닿았다. 나는 누군가 자고 있는 줄 알았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때 부드러운 무언가가 얼굴을 스치는 느낌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 이틀 동안 잊은 척했다. 고백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왜 더 일찍 잊었지? 지향은 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감아 돌렸다. 어쩐지 환자로서 특권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예를 들어 물을 먹이는 것, 우유를 주는 것, 그리고 나는 금세 그의 면 셔츠와 닮아 있었다. 지향은 내 집처럼 내 어린 딸을 두꺼운 캐비닛 위에 올려놓은 채 내 옆에 놓인 그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양모층을 뚫고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내 옆에 놓인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마치 독실한 제자처럼 나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랬을까? 고백도 그 눈빛으로 답했다. 그는 병원에서 나를 볼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침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물 한 잔에 그의 손가락이 닿자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따뜻한 입맞춤이 내 손목 안쪽에 새겨졌다. 나는 그 눈빛이 두려웠다. 밖에서는 비가 살짝 쏟아졌고 빗방울이 유리문에 부딪혀 은빛 뱀처럼 물결을 이루었다. 댕 도트의 물줄기는 낮게 흐르며 내 곁에 있어줘. 알았지? 라는 매력을 담고 있었다. 나는 방 안 소파에 앉아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었다. 내 몸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댕 도트의 기능이었고 은은한 소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다. 격분한 유리문이 열리자 높은 고도의 공이 시선을 보내 반짝이는 물이 생강을 멈추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곰팡이를 가져가? 그는 목욕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고 내 손은 카펫 아래로 밧줄 이야기를 말아 올렸다. 욕실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에서 차가운 팔이 막 물방울을 꾹 눌러내렸다. 차가움과 함께 댕 도트가 매혹되어 마치 꿀관처럼 따뜻한 침대를 비추었다. 같은 소매가 댕 도트의 양파 가장자리를 자르자마자 갑자기 그가 내 손을 안으로 끌어당겼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치솟았고 나는 황급히 눈을 감았다. 손바닥은 뜨거운 잉크 날개에 눌려 있었다. 눈을 뜨자 당투라는 의미를 담은 목소리가 머리 위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몸에 걸친 목욕 가운은 가루처럼 뽀얗게 변해 있었고 물의 흔적이 뼈를 따라 옆으로 쏠려 있었다. 독 그는 안쪽 등바디 속으로 사라졌다. 병원에서도 하얀색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를 계획에 따라 마치 다시 밖으로 나온 듯 욕조에 얽혀 여러 생명을 앗아갔다. 바구니 문 밖에서 천둥이 울렸고 당투의 탑건 몇 개가 물을 뚝뚝 떨어뜨렸고 내 옷깃은 여전히 사람들을 그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방 안에 꽃은 분홍색이었고 그는 나를 미터 침대 아래로 내려놓았고 순진한 눈은 진주처럼 빛났다. 다리를 담당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자. 나는 꽉 붙잡았지만 후회하며 다시금 몸을 일으켜 수색했다. 3분 전만 해도 서재 테이블은 여전히 욕실에서 칠리와 악당이 용감하게 권투를 하는 장면이었고 다시 한번 불쌍한 척하며 더럽혀진 척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자 아름답고 가상의 욕조가 펼쳐졌고 그 움직임에 따라 어둠 속에 숨겨진 복근이 드러났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 끝이 내 발목에 닿더니 찢어진 셔츠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뜨거운 입술은 내 머릿속까지 차가워졌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는 그 소녀에게 등을 돌리고 아름다운 머리를 깨물었다. 지향은 스스로 낮은 점을 켜고 나를 뒤로 끌어당겨 야광봉을 들어 올려 머리를 고정했다. 그의 여동생이 멈췄다. 들어올린 다리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는 마치 양날의 검처럼 내게 밀착했다.
발끝 하나하나가 얼어붙은 내 발가락을 감싸 안았다. 뭘 쓰는 거야? 창밖에서 고맙다고. 내 임무 하나하나에 다 왔어. 그의 팔이 갑자기 내 허리를 꽉 조였다. 그가 연애 편지를 상자에 넣을 때 나는 지금보다 더 용감해졌다. 그의 입은 손님의 본성에 매달려 내 손목을 잡았다. 분홍색 봉투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살짝 울부짖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를 모욕할 사람을 떠올렸지만 손바닥에 뜨거운 혀가 꽂혔다. 봉투는 그에게서 반송되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보낸 편지는 결코 비처럼 쏟아지지 않았다. 지향은 빈손으로 일어나 시냇물 위로 화장을 하고 속눈썹에 밝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침대 옆 탁자를 뒤지려고 손을 뻗어 지갑을 꺼내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봉투 위에 고양이 한 마리와 가볍게 토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려진 물이 밝아졌다. 나중에 이 편지가 너에게 왔어. 나는 그것을 버렸다. 나는 겁에 질려 구겨진 봉투를 100% 쳐다봤다. 봉투를 돌려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일본이 돌아왔다. 맞아. 달팽이야. 네, 봉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 나는 봉투를 열었고 그게 전부였다. 그의 뜨거운 손이 봉투 모서리를 살며시 찔렀고 밝은 색의 스티키 노트가 미끄러져 뜨거운 봉투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젊은이들? 강한 단어들이 페이지 깊숙이 새겨진 튼튼한 그물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창밖의 빗줄기가 사무실을 더 쉽게 가렸고 상냥한 자화자의 키스가 자신을 가렸다. 5분만 더 돌아갈 의향이 있었다면 내가 꽃을 들고 붉은 눈을 반짝이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내 손을 가슴에 얹었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막 깨어난 듯 눈길 위 전쟁터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멍청한 활이 있었다. 나는 그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받아들여야 했다. 마치 깃털이 부드러워져 푹 꺼지는 것처럼 장은 베개를 이용해 내 두 다리를 벌리려 했다. 이 AU-800은 베개가 언제 떨어졌는지 알았다. 그의 손바닥은 허리를 따라 비단을 잡고 뒤로 춤을 추었다. 이제 그 문장들은 그때 대답했다. 그는 내 입술을 깨물고 모호한 말들을 중얼거렸다. 너무 여드름이 났나. 구름을 가로지르는 차소리, 붉게 물든 슬랫, 폭우가 쏟아졌다. 이른 아침 웨이터가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고 긴 속눈썹이 내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깃털이 떨어져 달라붙었다. 나는 그의 기계를 조심스럽게 그렸고 같은 손가락이 눈썹에 살짝 닿았고 그녀의 손이 잡혔다. 선택을 보니 운전기사인 듯했다. 그는 자는 척했다. 나는 그의 손을 살찌우려고 그를 도왔지만 그의 손은 부드러운 층까지 검게 변해 있었다. 아침의 여운 때문에 목소리는 마치 사건 직전의 상황처럼 거칠었다. 그녀의 속눈썹이 그를 만졌을 때 그는 그녀를 어떻게 울릴지 생각했다. 말을 하려는 머리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를 참아내는 듯했다. 장이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였다. 팔은 완전히 상심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미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도 다리를 쭉 뻗어 수화를 하기로 했다. 장투도 재빨리 사과를 뒤로 던졌다. 선 모양을 유지하며 주인의 창문과 도자기 꽃병이 드러났다. 전화선 반대편에서 장 모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천히. 뼈는 아들에게로 돌아섰고 장투는 즉시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기로 동의했다. 장 모친의 권유가 울려 퍼졌고 모친은 두 사람을 방해했다. 장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는 조금 무력했다. 어머니는 서리가 내린 것 같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고 했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더 입고 계속 보라고 일깨워주려고 전화를 걸었다. 화면이 뒤로 넘어가자 장어머니의 봉황 같은 눈이 살짝 감겼고 시선은 그의 뒤에서 멈췄다. 매미처럼 통통한 저 소녀는 집딸이다. 나는 다리에 목숨을 구했고 내 손은 소녀의 뒤를 힘차게 뻗었다. 그 아이는 어머니 쪽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그의 다리를 잡으러 갔지만 온통 성인 현의 다리에 껴안겼다. 장은 그것을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화면 속 장, 어머니의 손에 들린 옥팔찌가 나무판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녀는 꽃이다. 장아버지의 은색 안경이 프레임에 나타났을 때 나는 장의 얼굴을 보며 절망과 기쁨을 느꼈다. 그는 낮은 웃음소리에 고개를 살짝 들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능숙하게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 어머니,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시면 두 분도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딸아, 이름이 뭐니? 장 어머니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올해는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설 명절을 축하해 줄 수 있니? 곧 나올 외국인의 꿈을 바탕으로 장은 즉시 전화를 끊었고
방은 즉시 이상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향의 숨결이 갑자기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베개 밑에서 전화기를 집어들고 얼굴에 손가락을 얹은 채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개 낀 얼굴에 반사된 밝은 얼굴이었고 때로는 밝았고 때로는 어두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자연창의성 대회에서 상을 받는 시상식, 그는 전화기를 내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상식 영상에서 나는 다리를 모아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밝은 반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왕족 같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나는 즉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 영상에 쌓여있던 내 모습을 응시했고 픽셀 벽을 따라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과학관에서 2학년 때 넘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노인 지원 로봇 프로젝트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관객석을 휩쓸고 지나갈 때 펜스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은빛 쌀알자는 아팠다. 그는 손에 무언가에 고개를 숙이고 백스테이지 지원이라는 말은 완전히 무시했다. 그때 나는 여전히 약간 루저였다. 그 형이 나에게 돌아오는 건가? 나는 멈춰있던 비디오 화면을 쿡 찔렀다. 몇몇 원숭이들이 클라우드 저장 드라이브를 잠금 해제하고 아연 도금된 무언가를 꺼내도록 그를 감동시킨 몇 마디를 올렸다. 도서관의 커다란 유리창 옆에 앉아 펜촉을 물어뜯는 수백 개의 스케치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선교 건물 옥상에 있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다리를 모았다. 체육대회 때 잔디밭에 넘어져 얼굴에 먼지가 쌓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순간까지도 각 그림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촉까지 정확한 시간이 적혀 있었다. 국제수학학회에서 나는 긴급히 백스테이지로 불려갔다. 아니면 피카츄 파자마를 입고 안에 있는 하얀 셔츠처럼 보이는 아이는 곧장 백스테이지로 가서 무대를 기다렸다. 그는 민간인으로서 편지를 열었다. 사진 속 나는 도난 방지 재킷을 입기 전에는 소중했지만 아침에 면 샘플 2장을 꺼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물건들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를 보내느라 지루했다. 실험실 캐비닛에 항상 있던 차가운 카라멜 케이크를 떠올리기 힘들었다. 비 오는 날 바닥이 젖어 옷이 젖는 것을 기억하는가?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청소부의 걱정이 아니라 바보의 은밀한 감정이었다. 작년에 나는 노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쉬운 시골에 갔다. 지향은 흔들리는 영상을 열었다. 나는 더러운 모자를 쓰고 햇볕 아래 쌀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열을 가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나는 일사병에 걸려 기절했고 의료진을 만지려고 몸을 얼렸다. 사진 속 뜨거운 손은 태양을 뚫고 지나갔다. 나는 조상의 사당에서 향기를 맡으며 아이들에게 하늘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그의 눈은 별이 빛나는 하늘보다 더 밝았다. 그날 밤 그는 양뿌띠트 더미 위에서 물리학으로 창조된 완벽한 세계가 밝은 흰색을 은하계로 선택하도록 임명했고 나쁜 나를 통해 그 유형에 이르렀습니다. 화면을 완전히 잠그고 우연히 감사의 음성 메모 치치를 보았습니다. 73번 디스플레이에서 몇 개의 도서관 계산기를 고치는 캐스트. 24번에서 발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실시간의 방향이 가치가 있습니다. 25번에서 악의적인 소문의 양을 복원합니다. 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결국 그의 조용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 그는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계속 회전하는 별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력을 사용하여 내 소중한 말을 합니다. 그는 내 양 손가락 끝을 잡고 왼쪽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눈 덮인 길에서 서로 만나는 순간까지 그는 모든 위험에는 씁쓸한 끝이 있다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이슬 아래 긁힌 상처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나는 갑자기 몸을 숙였다. 그 실수에 더욱 조심조심. 사람들의 숨결을 바라보는 순간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그의 손바닥이 내 손바닥을 꽉 움켜쥐자 키스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듯 했지만 침대 머리맡에 기계식 시계가 울리는 듯 했다. 작년 바로 오늘 람두 부부가 아름다운 창업 경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순간이었다. 환호성 가운데 군중 속에 섞인 낮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말의 소원처럼 깊었다. 내 얼굴은 하늘 높이 떠 있어야 했다. 1편 밖에서 나는 회의 무대 뒤에 서서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껴안았다. 간단히 말해 람두라는 두 단어가 사람들의 빛 아래 빛났다. 다음 청중석 한가운데서 람두 부인이 나를 보고 있었다.
장 씨는 청중석 아래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연설은 박수갈채로 끝났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지부의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여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의실을 기다리며 가볍게 떠보려고 애쓰자 손바닥에 맺힌 땀방울이 사라졌다. 내가 참석한 가장 큰 규모의 회의였다. 긴장하지 않았다는 건 그런 의미였다. 그 손짓이 내 뒤에서 닫혔고 익숙한 팔이 나를 끌어안았다. 오늘 밤 축하 파티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다. 장이 나를 아래쪽 헝클어진 머리카락 쪽으로 끌어당기고 거친 손길이 목에 격렬한 움직임을 스치며 그 손짓이 닫혔다. 이 정도 긴장감 후 나는 마치 우리가 처음 함께 했던 순간을 막 읽은 것 같았다. 마치 조끼 아래 강한 물체에 맞은 듯 나는 즉시 엉덩이를 움직였다. 김로에게 보내는 진짜 초대장 한 귀퉁이에는 결혼식 대본에 내 단어가 흐릿한 기타에 밝은 날개처럼 새겨져 있었다. 은방울꽃으로 가득한 반딘 리조트 지역의 온실에서 열린 결혼식 날 림못은 우리 옆에 서 있었지만 선언문을 읽지는 않았다. 장 형님, 라엠 양 두 분은 기꺼이, 저도 기꺼이 의식 후 3계절 동안 분노하며 저는 늙은 젊은이의 팔꿈치를 위해 작은 영혼의 조수를 닫을 준비를 합니다. 익숙한 계단에서 황금빛 목소리가 들려오는 바깥 풍경에서 저는 따뜻한 튜브 바로 아래에 서 있습니다. 장 씨가 저를 벽 구석에 썼어요. 그녀는 저기 건너편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통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 씨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다리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호랑이 같고 화가 나서 그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제 손은 제지당했습니다. 모든 말은 깊은 호수에 막혔습니다. 젠장.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추운 겨울을 녹일 것입니다.